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방송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출시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 방송은 저희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받았던 피드백들을 저희가 어떻게 반영했는지, 출시 빌드에 어떤 게 달라졌는지를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뭐 전투 조작 쪽이랑 그 외에 이제 달리기 부분, 점프 개선한 것들을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 외에 소소하지만 의견 주신 것들을 가급적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시연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데모 버전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은 기존에 이제 이동을 하면서 달리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굴러야만 달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르지 않고 바로 달릴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패드에서도 가능하고 키보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호박을 좀 주술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픽업을 들었을 때도 이동이 조금 느려서 조금 불편하다기보다는 답답한 면이 있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도 똑같이 이제 들고 뛸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석상 퍼즐이라든지 위에 이런 인터랙션 하는 것들을 좀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가 좀 이 픽업 프랍을 들고 점프도 되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만들어진 월드 레벨 구조상 점프를 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들이 조금 재미를 조금 감소시켜 준다고 판단을 해서 점프 같은 것들은 불가능하게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이런 식으로 프랍을 들고 달리거나 혹은 바로 달릴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지역 퀘스트에서 호박을 이렇게 내려두는 건데, 이런 식으로 호박을 마우스 우측을 누르면 이렇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던지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데모 버전에서는 좀 가이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튜토리얼이나 도움말도 추가를 해 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 수도 있고요. 도움말, 데모 버전엔 도움말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도움말이 들어오게 되면은 게임에 대한 가이드를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추가해 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전투 조작에 관련된 것들, 시스템들, 전투 컨텐츠, 그리고 월드에 포함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게임을 하시다가 모르시는 게 있다면 도움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픽업 프랍을 들고 점프를 못 했는데요. 기존에 저희 게임의 점프가 조금 답답하다는, 혹은 뭐 약간 달에서 점프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은 약간 빠른 식으로 점프를 할 수 있게, 이게 약간 액션 점프 공격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수정은 안 했고요. 기존보다는 빠르게 점프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점프를 한 다음에 착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착지를 쾅 하고 이동을 했다면 지금은 거의 딜레이가 없이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점프는 캐릭터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들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점프 이런 식으로 뛰어다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달리기도 바로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런 스태미나를 다는 속도나 이런 부분들도 지나치게 과한 부분들이 조금 존재해서 스태미나 감소되는 것들도 좀 손을 봤고요. 기존에 이제 물속에서 물 위쪽에 이동했을 때나 혹은 잠수했을 때에도 기존에는 너무 빨리 스태미나가 감소를 해서 물속을 조금 이동하는 게 힘들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완화를 해서 조금 더 편하게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잡을 수가 있고, 호수압이네요. 물속에 아마 보물상자들도 꽤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탐험을 해보는 것도, 예전 같았으면 이미 게이지가 다 달아서 조금 익사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조금 탐험을 용이할 수 있도록 현재 수정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상자가 없네요. 엄청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상자가 하나 정도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저기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잠깐 올라가서, 아마 이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무리를 일단 위치를 하고 상자를 열겠습니다. 공물인가요? 한번 들어가서, 왠지 저기 나무 안에 보물 상자가 있을 것 같아서. 없네요. 뭔가 좀 쓸데없는 시간을 잡아먹는 것 같으니까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사실 위치 아는 것도 많은데 다 이게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방송은 아니고 뭐 디스코드나 이런 스팀에서는 조금 작업이 어렵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쪽 부분들 중에 하나 개선된 것들이, 이렇게 큰 프랍일 경우에는 약간 이런 번쩍이는 게 너무 강해서 조금 눈이 부시다 이런 쪽에 의견이 많아서 이쪽 부분들을 일단 개선을 했습니다. 기존보다는 조금 약하게 일단 개선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저희가 기존에 큰 바위 뒤쪽에 숨겨진 보물상자 같은 게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게임을 껐다 키면은 큰 바위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보물상자를 발견했는지 헷갈린다든지, 혹은 내가 왔던 지역인지 다시 구분이 안 간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식의 파괴를 하고 나면 재접속하더라도 이 부분이 유지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탐험을 할 때 조금 헷갈리지 않도록 작업을 했으니까, 실제 나중에 게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작은 바위들은 너무 많아서 작은 바위들은 아마 껐다 키면은 그대로 다시 생성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큰 바위들은 이제 껐다 켜도 유지되니까 게임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커뮤니티나 이쪽에서 요청 주셨던 것 중에 이렇게 이제 확률 정보들을 볼 수 있는 페이지들이 있어서, 어떤 옵션이 나오는지, 어떤 장비마다 어떤 메인 옵션과 서브 옵션, 그리고 룬에는 어떤 옵션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약간 가벼운 이야기들로 일단 설명을 한 번씩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전투 조작감에 대해 개선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가장 데모에서 얘기가 많았죠. 저희 이제 우리 라곤에 대한 어떻게 패드 플레이를 하는 스팀 게임으로서 라곤이 어떻게 없냐라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라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처음부터 개발을 할 때부터 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스팀 페스타 때 이제 포함을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데모 버전을 출시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이제 바로 개발을 착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라곤에 대한 것들이 정식 구현이 돼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너무 센가요? 잠시만요. 어, 61레벨이니까 라곤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약간만 장비를 벗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고블린이, 여기 고블린이 많네요. 일단은 성스러운 기운과 여신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할 거랍니다. 저는 게임을 잘하니까 장비 정도는 다 벗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일단 키보드 같은 경우에서는 몹이 어디 있었죠? 근데 제가 좀 길치라서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라곤을 일단 탭 버튼으로 일단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탭 버튼을 바꿔가면서 라곤 대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라곤은 라곤의 상세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어 있어서 일단 기본 라곤에 대한 것도 설명드리고, 일단 라곤을 잡으면 이렇게 탭을 해서 라곤 대상을 바꿀 수가 있고요. 라곤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라곤 대상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안 돼가지고 너무 빨리 죽어버려서 아무것도 못 해드렸습니다. 던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물들을 구제하러 가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너무 캐릭터가 세가지고 일단 라곤을 하면 제가 너무 약한 걸 좋아하네요. 이렇게 라곤 대상으로 이미 타겟팅이 되고요. 공격을 하면 이렇게 라곤 대상을 향해서 자동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잠깐 나갈게요. 설명이 조금 어렵네요. 저도 이제 라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다 보니까. 원거리 캐릭터도 하나 모두 집어넣겠습니다. 불태워주마. 더 강한 화력이 필요해? 여신님의 인도가. 잠시만요. 장비를 폭탄을 조금만 뺄게요. 넉넉하게 가져왔어. 그리고 이제 라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옵션 쪽에 라곤 관련된 기능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라곤의 각도 보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노멀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이걸 맥스로 두게 되면 이제 근거리 같은 경우에서는 라곤을 잡은 상태에서 뒤쪽을 보고 있어도 무조건 이제 라곤 대상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약간의 이제 라곤을 시도할 때 나의 내가 이동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도 이제 약간의 이런 것들을 이제 플레이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게 일단 해주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맥스일 때는 대부분 이제 라곤 대상으로 또 공격을 시도할 수 있고 아마 적중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라곤 권능을 오프한다면 라곤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내가 키 입력을 했을 때에는 라곤 대상으로 공격을 안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쪽에 컨트롤러에 여기 끌 수도 있고요. 노멀로 설정하거나 맥스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맥스로 설정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불가피를 입력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적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라곤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적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라곤 대상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컨트롤러에 보시면 오토 체인지 라곤 차지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켜져 있다면은 이렇게 스킬을 맞추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상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좀 더 강력한 조금 센 몬스터가 있는 쪽으로 가볼게요. 라곤 이게 저희가 라곤 시스템도 있고 기본적으로 타겟팅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원거리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은 라곤을 키지 않은 상태에서도 적을 일정 각도에 있다면 추적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디폴트 타겟 앵글 컬렉션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 타겟 각도 보정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이제 맥스로 설정을 하게 되면 기본 공격을 할 때도 라곤을 키지 않더라도 제가 뭐 이렇게 공격하더라도 이거 아니야? 응? 아 맞다. 아니 이거 기본 박스. 잠시만요. 제가 한글로 잠깐만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오. 이렇게 기능을 테스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약간 누적을 키고 이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이 버벅대고 있는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빛이 기존에 좀 얘기가 많았었죠. 기사단의 힘이 이제 필요한가? 레이나에 대한 얘기가 좀 네 있었는데 검으로 길을 열겠다. 실력을 조금 보여줘 볼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왕국 여신님의 이름으로 팀이 안 바뀌었네요. 잠시만요. 이쪽에 이제 구울들이 있네요. 구울들이 있을 때 비켜라. 예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발차기를 하면 약간 뭐 타겟한테 가지 않고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타겟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따라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본 공격을 할 때도 약간의 각도 내에 적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 있게 추가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몬스터를 좀 멈춰 볼게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요 정도까지 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기본 원거리 공격을 했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맞추지 않더라도 근처에서 공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타겟한테 발사체가 자동으로 적중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게 이거지. 요걸 끈다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원거리 타겟 보정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있을 때는 아예 이제 완벽히 적중했을 때만 맞게 되고 이런 부분 때는 미스 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러에서 여기 롱 레이지 에임 각도 보정해서 이 부분들을 로멀로 키게 되면은 이제 더 근처에 있을 때만 실질적으로 이 정도는 따라가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오늘은 개발 버전이다 보니까 약간의 범위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은 따라가진 않지만 이렇게 파란색 원이 생기면 이 범위 내에 들었다고 판단을 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플레이를 좀 더 이제 편하게 에임을 맞추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원거리 타겟 보정을 라지로 크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조금 근사치에만 공격을 해도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라곤을 키지 않더라도 여기 컨트롤러에서 이런 원거리 타겟 보정을 이게 크게 높이신다면 조금 더 이제 원거리에 대한 플레이를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타겟 보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맥스로 두게 한다면 약간 근거리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잠깐 끄겠습니다. 이제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이제 후공으로 나가지만 근처에 적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타겟을 찾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옵션으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처럼 좀 더 이제 내가 컨트롤을 잘하고 자신 있고 좀 더 조작감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여기 디폴트 타겟 앵글을 끄시게 되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아예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대한 디폴트 앵글을 조금 이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노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좁은 각도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되고 이제 뭐 이 정도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냥 보는 방향을 공격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 따라가게 되고 이 정도는 안 따라가지만 이렇게 하면 따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 각도 보정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타겟팅 쪽에 그 관련된 정보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의견해 주셨던 것처럼 뭐 키보드와 뭐 컨트롤러의 감도를 조절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었고, 이제 수평과 수직에 대한 감도를 따로 설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었고, 뭐 기존에 너무 감도가 빠르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소폭 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유저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회전하는 것들을 반전을 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전을 할 수 있는 기능들도 넣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데모 버전에서는 제가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진동의 강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추가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하는 사람의 스타일에 맞게 이러한 부분들을 조절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몬스터가 멈춰져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아까 설명을 못 들었던 라곤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곤 대상을 잡았고요. 라곤 대상이 잡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특히 원거리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원거리 타겟을 중심으로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원활하게 사격을 할 수 있게 되고, 공격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타겟을 따라오게 됩니다. 뭐 스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몬스터를 찾으러 가서 조금 더 라곤에 대한 설명을 너무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라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다른 것들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얘는 좀 세 보이는데요. 일단 제가 AI를 좀 멈춰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라곤을 잡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라곤에 대한 옵션이 조금 많은데 라곤 앵글을 이거 뭐였지? 이건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네요. 그리고 이제 픽스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라곤 대상으로 저는 조금 사용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가 고정됩니다. 일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메라를 유지하는 게 조금 사용하기 어려웠었는데 게임이나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유지해서 이제 대상을 좀 더 공격하기 편하게 할 수 있고, 이 옵션을 끈다면 라곤 대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방송이 끝나더라도 이 옵션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조금 친절히 더 설명 드릴 수 있게 글이 됐거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기본 타겟에 대한 각도 보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라곤 대상에 대한 각도를 보정하는 얘기고, 이런 부분들도 동일하게 이제 설정할 수 있으니까 사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타격감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못했지만 잠시만요. 캐릭터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라고 느끼겠습니다. 오르비스의 힘을 보여줘. 전투 중이라서 플레이가 안 됩니다. 조금만 이탈을 한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하나 채집하고 여기서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마을로 잠깐 이동했다가 네. 픽스드로 두면 엄청 에임이 고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히 널 도와주려는 건 겁먹을 길을 조카는 열. 다시 전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약간 조작에 대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오늘 방송이 조금 제가 좀 많이 버벅대고 있는데 조금만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AI를 키고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타격감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제 저희가 모든 캐릭터들한테 적용하지 못했지만 약간 뭐 허공을 베는 것 같다라는 느낌 이런 부분에 의견이 많아서 이제 일부 공격들에는 약간의 이제 역경직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의 이제 그 몬스터 대상들이 멈추는 형태의 것들을 적용을 했고요. 모든 공격은 적용 안 했지만 지금 보시면 하슈스의 이런 내려찍기 막타 같은 부분들이나 혹은 여기 잘 도망가죠? 잠시만요. 얘가 지금 회귀를 해서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약간의 타격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몬스터 대상이 살짝 멈추는 형태로 조금을 개선을 해두었습니다. 너무 강하면은 좀 플레이가 방해될 것 같아서 너무 강하게는 설정을 안 해두었는데 지금 몬스터가 한 마리 있나 보니까 저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여기 던전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던전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레벨이면 적당한 것 같고 오늘 좀 땀이 많이 나네요. 기분 좋은 곳은 아니구만. 왕의 행차다. 일단 뭐 저희가 이제 무기에 따라 이런 그 각 경직에 대한 강도를 다르게 설정했었는데 이런 도끼나 이런 애들한테는 좀 더 이제 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느낌이 좀 쉽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몬스터가 많은 곳으로 왔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날릴 때라든지 찍을 때라든지 약간의 이런 경직 같은 걸 넣어서 조금 더 이제 타격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지금 개선을 한 상태입니다. 얘가 좀 너무 센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런 대시 공격 막타라든지 찍기 공격의 막타 이런 부분들에게 약간의 이제 역경직을 넣어놔서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 이제 방송으로 보면은 조금 느낌이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직접 이제 플레이하면은 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패드 진동 전투할 때 진동이랑 같이 이제 피드백을 받으니까 기존보다는 확실히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을 내부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몹들이 좀 빨리 죽으니까 보스들한테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기 보물상자가 있으니까 일단 있으면은 먹어야겠죠? 제가 또 점프를 못하기로 유명한 건 다들 아시니까 양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으차. 자, 일단 이거 몹을 모으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플레이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기존과 다르게 좀 더 타격감을 느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으니까 나중에 플레이 했을 때 조금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 또 이제 발차기 같은 걸로 할 때 이런 식으로 다닥 하는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게 일단 해놨고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몬스터를 모두 제압했으니까 상자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실력이 좋다는 얘기가 많은데 좋다는 얘기겠죠?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멀어요, 진짜로. 좀 대시하면 점프가 안 나가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멀리서 점프 뛸게요. 이거 안 부셔지나? 안 부셔지나? 이러면은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여기 점프를 떼서 오, 왔다 왔다. 아! 아씨. 오. 왜 안 내려오지? 아! 그냥 열게요. 파쿠르 안 되나? 마지막 한 번만 더 시도해보고 안 되면 액티브 스킬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다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점프가 안 눌러지는데. 진짜 제가 혹시 옆에서 팁을 줬습니다. 제가 너무 점프에 이렇게 했었는데 파쿠르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아, 이런 좋은 방법이 왔습니다. 자, 이제 딱 열면 보금상자를 열었죠? 열었으면 이제 지금 옆에서 사람들이 엄청 웃고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 원래 하려고 했던 마지막 모습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도 보시면은 약간의 좀 더 기존보다는 타격감이 아마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헤드로 하신다면은 제가 파쿠르랑 점프를 좀 못하는데 전투는 이렇게 잘합니다,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클리어를 했고요. 자, 보상을 받고 장비를 얻었습니다. 저희가 뭐 데모 버전 때 뭐 공개된 던전이 한 개밖에 없다 보니까 뭐 장비를 어디서 얻냐, 뭐 반복하는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냐, 뭐 옵션 랜덤이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던전에서 장비들을 많이 획득할 수 있어서 약간 파밍의 난이도는 생각했던 것보다 호호하지 않다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파밍한 장비들을 이제 직접 뭐 이제 착용하셔도 되고요. 이제 지금 먹었던 뭐 이런 장비들을 이제 옵션에 맞춰서 착용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옵션 붙은 거를 보고 혹시 이제 그런 속성 장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오르비스 왕성의 모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와서 얘를 통해서 장비를 원하는 장비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각자 여기 보시면 이제 증폭 속성부터 속성별로 세트 효과가 있는 장비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트 효과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캐릭터 속성에 맞는 특성 장비를 착용하는 게 가장 1차적으로
쉬운 세팅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좀 더 옵션을 보고 캐릭터의 보조 특성들을 보시고 상태 이상을 본다면 약간의 이제 장비를 조합하는 재미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장비들을 개수를 지정해서 재료를 파밍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장비들을 제작을 한다면 이렇게 모단이 장비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 장비들을 이런 식으로 눌러서 옵션이 붙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뭐 공격력 증가가 붙었으니까 전 이걸로 사용했다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런 장비 탭에 들어가서 제가 만든 투구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걸로 성장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만들었지만 제가 원하지 않은 장비라고 한다면 이렇게 분해 버튼에 들어가서 이렇게 분해할 장비들을 선택을 하시고 분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분해를 하시면 아까 이제 사용했던 재료들 일부 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시 제작 재료를 환원 받아서 이런 식으로 다시 제작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장비 제작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정식 버전에 포함되는 용병 지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스페셜 챌린지라는 곳에 가보시면 저희가 이제 컨텐츠들 목록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노멀 던전 쪽에 가시면 이제 던전별로 획득할 수 있는 장비들 그리고 추가 재료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장비들을 파밍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돌파 필요 재료 같은 것들이 원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곳에 가셔서 이런 장비들이나 부가 재료들을 획득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시면 장비를 원활하게 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개선 사항들은 다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서는 저희가 데모 버전에서는 너무 제한적으로 시스템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이후에 추가된 시스템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생각인데요. 저희가 사실 데모 버전에 컨텐츠를 준비를 못해서 약간 막아둔 상태는 아니었고 패드 작업들을 원활하지 다 마감을 못했기 때문에 작업을 못했었는데요. 패드 하나만 갖다 줄 수 있어? 패드 하나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완벽하게 호환하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었고요. 이제 패드 작업이 완벽하게 다 돼서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지금 이제 패드 하나를 가지러 갔는데 뭐 이제 가장 얘기 많이 주신 부분들이 메인 메뉴에서 이제 디패드까지 좀 둘 다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 한쪽만 되고 한쪽은 안 되다 보니까 뭐 조작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영웅 메뉴에 들어왔을 때에도 뭐 이런 이쪽에 다른 레이어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패드를 일일이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조작감이라든지 뭐 속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크게 많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모든 컨텐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이번 정식 출시 버전에서는 기본적인 패드 작업은 다 된 상태로 일단 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데모 버전에서는 히로 팀 인벤토리까지만 제공이 되었었는데 정식 버전에서는 이제 퍼밀리어 메뉴를 이동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다양한 퍼밀리어들을 캐릭터별로 탑승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탑승하면은 탑승할 수 있는 외형을 볼 수가 있고 혹은 뭐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탈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탈 것의 기능들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밀리어의 기능들은 뭐 이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 돌파하느냐, 뭐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았었는데 가장 기본 기능이었던 요 메뉴가 조금 막혀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요 부분도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용병단 레벨을 잠시만요. 안 해도 돼요?
어딨어? 쭉 꽂아줘.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제 용병단 레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기능들, 용병단 레벨에 따라서 보상이 받으면서 기본적인 성장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용병단 레벨을 확인할 수가 있고, 뭐 기존에 저희가 뭐 스팀이나 디코에서 좀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뭐 20레벨이 됐을 때 돌파를 할 수 없고 그 부분들이 좀 직관적이지 않다는 내용이 많았었는데, 이제 패드로 대면 해보겠습니다. 지금 패드가 안 되네. 패드 잠깐 세팅하는 동안 계속 설명드릴게요. 이제 그 돌파 제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퀘스트를 깨고 나면 용병당이 승급을 하는데, 이 승급할 때마다 약간 돌파가 이제 확장되고, 기존과 다르게 이제 승급을 하게 되면은 안 되는데,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승급할 때마다 탈 것들을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기존과 다르게 약간 많은 탈 것들을 승급만 하더라도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됐습니다. 기존에서는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요걸로는 안 움직였었는데, 이제 이걸로도 움직일 수 있고, 이제 원 버튼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거나 이렇게 패드로 나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요것들은 뭐 데모 버전이 없었으니까, 뭐 인벤토리로 예를 들면 뭐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제 디패드도 같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구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걸로 이제 안쪽으로 진입을 해서 하거나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편하게 조작을 할 수 있게 되고, 뭐 뒤에 메뉴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둘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이동했을 때 뭐 이제 이동하는 감도 처리라든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게 뭐 개선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패드에 나온 개선된 부분들은 일단 거의 대부분 다 적용한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식 출시 버전이 출시 때 아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한 번에 뭐 장비를 착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또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장비를 벗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캐릭터의 추천 조합을 한 번에 빠르게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패드에, 그리고 뭐 이제 기존의 월드맵 같은 경우에도 조금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붙기도 하고, 뭐 정보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패드에 대한 조작에 대한 것들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 패드로 나머지 설명들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을 여기까지 드렸었는데, 이제 타이틀이라고 해서 이제 좀 다양한 타이틀들을 저희가 게임에서 획득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타이틀은 이제 주 획득처가 이제 업적에서 획득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다양한 업적들이 존재를 하니까 이제 게임을 통해서 퀘스트를 달성함으로써 얻는 업적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몬스터를 잡는 것들, 레이드를 클리어하는 거, 몬스터를 잡는 것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미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골렘의 팔을 파괴한다든지, 뭐 5가지의 상태 이상을 한 번에 건다든지, 뭐 데미지를 뭐 이런 식으로 7의 숫자가 포함된 걸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달성했을 때 업적을 얻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드벤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달성한 스토리의 요약본이나
뭐 대사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다 뗀 것들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연 의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NPC를 도와주는 의뢰들을 또 수행할 수 있고 보상도 받을 수 있고 뭐 여기서의 진행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영웅 퀘스트도 저희가 전에 로드맵 공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의 영웅 퀘스트가 존재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업적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도감들인데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캐릭터에 대한 이 몸이 활약할 시간이군. 기본 정보들, 추천 조합, 그리고 음성들, 그리고 스킬에 대한 정보들, 각성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스도 온 버튼 옮기면서 재생을 할 수가 역시 있습니다. 내 기지. 존이는 걸게 있어야 안 들려드릴게요. 믿어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모두를 지켜낼 보이스를 거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밀리어에 대한 좀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많아서 저희가 퍼밀리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무당벌레류, 다람쥐류, 고양이류, 뱁새류, 늑대류, 다이얼프, 그리폰, 용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될 것 같고요. 이쪽 무당벌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퍼밀리어를 얻는 개수에 따라서 약간 최대 스태미나가 늘어나는 패시브가 제공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람쥐 같은 경우에는 등반 점프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해금됩니다. 첫 번째로 다람쥐를 얻게 되면은 등반 점프를 해금하게 되고 이제 한 마리 더 획득하게 되면은 어떤 퍼밀리어를 타더라도 등반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등반 점프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내려가다가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잠깐 마이크가 잠깐 괜찮아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등반 점프를 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등반 점프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패드를 쓰기로 했으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물 위에서 조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해금되는데요. 고양이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고양이를 탔고요. 물 위로 가야 되니까 월드맵을 열고 이런 식으로 물 위에 들어갔을 때 B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속이죠. 그러니까 물속에 잠수했을 때 부스트를 쓸 수 있는 기능이 해금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저는 2마리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얘로도 쓸 수가 있는데 물속에 들어간 다음에 똑같이 B를 누르면 물속에서 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속 반짝입니다. 반짝입니다. 뭐가 반짝여요? 자, 제가 보물 상자를 찾은 것 같아요. 반짝였는데? 분명히 반짝였거든요. 잘못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늑대 같은 경우에 물속에서 잠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물 위에서 이렇게 부스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뱁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명드린 대로 공중에서 이제 드리프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해금되고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뱁새로 하는 게 좋으니까 뱁새를 타고 일단은 물 밖으로 나가서 이거 아니 이런 식으로 드리프트를 하면서 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쪽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해금되니까 뱁새 같은 경우는 제일 첫 번째 승급을 하면 지급을 하니까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날아가서 보물 상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점프 해가지고 자 이제 탈 것을 내리면 이렇게 상자를 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뱁새까지 보여드렸고요. 이제 남은 거는 두 종 정도인데 세 종이죠. 그리고 이제 다이올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해금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탈 것이 가장 즐겁고 재미있는 탐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바로 이제 대시 달리기처럼 요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달릴 수가 있고요. 어디가 달릴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A를 누르면 엄청 높게 뛸 수 있습니다. 높게 뛰고 아까 그 뱁새의 쓰기까지 쓴다면 이런 식으로 엄청 편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올프의 전용 스킬은 말씀드린 대로 하이 점프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이 점프를 하다가 점프를 누른 상태에서도 대시를 같이 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기존에 공지된 대로 이 블랙 심연의 다이올프 같은 경우에는 정식 출시하면은 8월 31일까지는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종 남았죠. 그리폰과 용 두 종이 남았는데 그리폰 스킬 같은 경우에는 차지 점프라고 해서 약간 높은 언덕이 없더라도 높은 언덕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돌풍 같은 걸 만들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의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그리폰을 2마리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로 써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RB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날아가게 되고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부스터를 써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그리폰의 고유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리폰까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드래곤입니다. 드래곤은 저희가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전이되는 것들은 현재 출시 버전에 포함되어 있진 않고요. 얘의 고유한 기능은 이제 점프에다 대시를 하는데 자유롭게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약간 뱁새 스킬보다는 상위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기존의 뱁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선으로밖에 날아가지 못했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위, 아래, 공중까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드래곤이 없더라도 저희 게임은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디럭스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뭐 기본적인 설명은 다 오늘 방송 분량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은 내뿜지 못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저희도 하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만 이제 불을 뿌리고 불을 끄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로드맵에 있던 내용들도 사실 일부 있지만 뭐 대부분 내용들은 이제 스팀이나 디코에서 저희한테 주신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했을 때 이제 좀 더 쾌적한 플레이가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개발에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아까 아마 전투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일반 몬스터 뭐 재료를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주기 뭐 이제 몬스터를 처치했을 때 따로 이제 F키를 누르지 않더라도 바로 인벤토리에 들어오는 형태로 일단은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메뉴 소개를 조금 덜 하긴 했는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후반 컨텐츠이기 때문에 뭐 게임을 하면서 충분히 이제 자연스럽게 학습이 될 것 같아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말이 많았었죠. 데모 버전 때 이게 유료 캐시샵이냐 이런 얘기가 조금 많았었는데, 이쪽은 이제 교환소라는 곳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 퀘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캐릭터들이 있고, 나머지 11종의 캐릭터들은 여기 보시면 뭐 인연의 초대장이라는 걸 통해서 획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연의 초대장의 획득 방식은 복잡하진 않습니다.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씩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거기서 얻은 인형의 초대장으로 내가 이제 사용하고 싶은 캐릭터, 그리고 내가 시너지를 내고 싶은 캐릭터들이 있다면 구매하셔서 내가 최초 얻은 캐릭터, 구매한 캐릭터, 퀘스트를 통해서 얻는 캐릭터를 조합해서 일단 캐릭터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대부분 인연의 초대장은 퀘스트만 쭉 민다고 하면은 대부분 획득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일부 인연의 초대장은 이렇게 이제 히로 퀘스트를 깨면은 여기서도 이제 주는 퀘스터들이 있으니까 이런 곳에서도 이제 획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쪽 부분들은 뭐 기존에는 저희가 캐릭터를 똑같은 거를 획득하고 그거를 이제 소울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각성을 했었는데, 이제 각성은 요 하나의 재료로 통합이 되었고, 이 각성석을 구매할 때 필요한 재료는 보물상자나 게임 컨텐츠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탐험을 통해서 획득을 하고 원하는 캐릭터들을 각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메뉴들도 마찬가지로 뭐 유료와 관련된 것들은 없고요. 이제 게임 내에서 획득하는 뭐 인장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저희의 취지는 좀 반복하는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형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해서 좀 더 편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르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기억의 파편이란 게 필요하게 되는데요. 기억의 파편 같은 경우에도 뭐 보물상자에서도 획득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아니면 월드보스를 처치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월드보스를 처치하게 되면은 이제 100% 확률로 3개 중에 카르마를 1개씩 드랍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분해하시면은 기억의 파편을 획득할 수가 있고, 그 기억의 파편으로 다시 원하는 이런 카르마들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저희 게임에서 가장 좋은 뭐 전용 카르마라고 하죠. 캐릭터마다 이제 전용 스킬을 가지고 있는 카르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이 재료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 이제 얻을 수 있는 요 재료가 필요하고요. 전용 카르마를 획득할 수 있는 루트는 현재 총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소수지만 이러한 이제 영웅 퀘스트를 완료하면 그 영웅의 전용 카르마를 획득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5개를 획득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외에는 이런 식으로 요 재료가 필요한데요. 요 재료는 이런 기억의 파편과 이제 요 재료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한데, 이 재료는 실현의 탑에서만 획득할 수 있으니까 약간 실현의 탑에서 도전하는 컨텐츠를 즐기시고 이제 점점 강화되는 뭐 전용 카르마를 획득할 수 있는 형태로 게임 플레이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설명드린 것들은 제가 이제 준비한 것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처음에 방송 준비할 때
조금 질문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조금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를 할 생각인데, 혹시 답변 드릴 게 있나요? 있으면 한번 볼게요. 무기 숨기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전투 시에는 무기 숨기기 기능이 일단 무기 숨기기 기능은 현재 현재 제공되고 있지 않고요. 이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한번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식 출시 이후에 월드의 크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기존의 데모 버전에 공개했던 거는 여기부터 요 정도의 가 보이고요. 실제 이제 정식 출시 버전에서는 이제 여기 남부, 그리고 중부, 그리고 북부, 그리고 이제 후반 지역들, 그리고 여기 남쪽 지역까지 이런 식으로 현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영복 출시 시점은 내부적으로 아직 논의 중이긴 하지만 출시 때 바로 내진 않을 생각이고요. 출시하고 2주 정도 뒤에 출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주신 게 메인 스토리의 출시 버전에 완결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메인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완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후에 영웅 퀘스트 또는 영웅 퀘스트에서 약간의 이 뒤의 이야기를 좀 안내할 계획이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하늘섬에서 스토리까지 가야지 완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더빙 추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본 분들이 많은데 내부적으로 더빙 추가는 당연히 하고 싶은 니즈가 많이 있고요.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점과 약간의 이제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출시 이후에 더빙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가 논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뭐 용 탈것 클래스 수집으로 탈것 스태미나 증가 안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네, 증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출시 가격은 뭐 공지한 대로 달러 기준으로 29.99달러고요. 그 외 가격들은 출시되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신 것들은 새로운 캐릭터들은 현재 저희가 그 로드맵에 공개한 것처럼 총 4종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제공될지는 주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확답 드리기가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첫 번째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라이자고, 라이자 같은 경우에는 9월 안쪽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 캐릭터들은 더빙 같은 것들이 아직 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실제 이제 액션 작업까지 끝난다면 그 이후에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의뢰라고 하죠. 지역 의뢰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은 현재 제공이 되어 있지 않고요. 앞으로도 사실 제공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역 의뢰 같은 경우에는 최초 의도상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딱 일회성으로만 즐기고 간단하게 이제 이런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퀘스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스팀 버전으로 출시하면서 지역 의뢰는 반복하지 않는 형태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과 다르게 지역 의뢰를 꽤 많이 이제 월드에 배치를 늘려서 기존보다 한 150개 이상 추가를 해놓은 상태라서 현재 리스트를 본다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월드를 탐험하는 탐험 요소로 활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드나 1일 캐스트처럼 속죄성 콘텐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뭐 1일 출석이라든지 뭐 1일 의뢰라든지 뭐 이벤트를 통해서 뭐 매일 접속을 유도한다든지 레이드의 횟수 제한 같은 것들을 통한 숙제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라서 완벽하게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일단은 뭐 어느 쪽이라고 하면은 1일 숙제성 컨텐츠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그 성장의 컨텐츠에 대한 속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약간
제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게임 내에서 이제 뭐 현재 남아 있는 것들은 여기 이제 월드 보스나 이제 돌발 미션 같은 경우에만 매일 그 나라 기준으로 9시에 초기화가 되고요. 얘네 부분만 1 단위로 초기화되는 형태로 남아 있고, 그 외 나머지 컨텐츠에서는 숙제성 컨텐츠는 일단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숙제성 컨텐츠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게임을 조금 즐기는 속도를 이제 다른 컨텐츠와 맞추기 위한 용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조금 여기 적어주신 것들에 대한 것들에 좀 마이너하지만 마스터 스킬 같은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마스터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캐릭터별로 한 종씩 되어 있고요. 이런 캐릭터들의 마스터 스킬은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게임의 보물 지도라는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보물 지도라는 것들은 게임의 이제 슬라이드 퍼즐을 완료를 하게 되면 보물 지도를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보물 지도를 통해서 숨겨진 보물을 획득하게 되면 마스터 스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료를 한 개씩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라이드 퍼즐이 보인다면 그 슬라이드 퍼즐을 해결하고 거기서 획득한 보물 지도를 통해서 보물을 획득하면 이제 원하는 캐릭터들의 마스터 스킬을 해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고 퀘스트를 통해서 얻는 캐릭터가 구분되어 있고 이 통해서 모든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판매 시기는 23일이고요. 저희가 기존의 로드맵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예약을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게임이다 보니까 사전 예약을 받는 형태가 좀 게임 차원에서 불가능해서 정식 출시 이후에만 구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매 가격은 저희 스팀에 공지되어 있으니까 이쪽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패키지 게임으로 좀 이관을 하게 따라서 마을에서 사람들은 보이진 않습니다. 멀티 같은 경우에는 토벌이나 레이드에 한정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버그를 많이 수정을 했고 이제 정식 출시할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게임 내 가은 시스템은 DLC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이 외에는 더 일단 질문은 일단은 이러한 부분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클로즈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을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자연스럽게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일단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은 다 보여드렸고요. 이러한 것들은 7월 23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에 출시 빌드에 담기게 되고요. 저희 이제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출시일 날 뵙겠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